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경을 가장 조경스럽고 아름답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 인사드립니다. 2강입니다. 오늘 조경기능사 2강에서는 정원 양식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 정원 양식의 종류를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정원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형식, 두 번째는 자연식, 그리고 세 번째 절충식. 이렇게 해서 정원 양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원 양식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정형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나라는 자연식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양식의 분류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식, 그리고 두 번째 자연식, 세 번째 절충식이 있는데 사실상 절충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형식과 자연식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형식은 특징, 종류, 자연식은 특징, 종류, 어떠한 것들이 있다. 요거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정형식 정원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발달되었을까? 보시면 서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발달되었다. 서아시아는 어디일까? 서아시아는 어디일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 이게 서아시아입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 대표적인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그러면 뭐 영국이든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이러한 나라들이 정형식 정원의 양식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정형식 정원은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직선, 원호 등을 사용했다. 기하학식 정원이라고 불린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선이에요. 동선. 사람이 다니는 동선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축이 이렇게 있어. 반듯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동형, 동종의 나무가 같은 형태, 같은 크기의 나무가 서로 마주 보게끔 나무를 심어도 이렇게 심어. 좌우 대칭이죠, 이게. 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이건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칭과 비대칭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정형식 정원은요. 대칭이고 자연식은 비대칭입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가운데 축이 하나가 있어. 자, 여기에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렸어요. 얘를 갖다가 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 이건 대칭이에요. 정형식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자연식은요. 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접었어요. 모양과 크기는 같은데 형태가 달라. 접었더니 얘가 접혀지는 게 이렇게 접혀졌어. 요거는 비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식 정원에서는 대칭이 많이 나오고 자연식 정원에서는 비대칭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정형식 기억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직선, 원호 등을 사용한 형식이다. 정원을 보게 되면 정원 자체가요. 흰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 자, 그 다음에 원호, 직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요거는 정형식이에요. 정형식. 상당히 획일적이죠.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죠? 원, 호, 딱딱 끊어지죠. 요거는 정형식입니다. 자연식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비약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어때요? 상당히 자연스럽죠. 요거는
자연식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정형식과 자연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정형식 정원은요. 반듯반듯하니까 단정된 느낌, 통일성이 있어요. 일단 통일성.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너무 정돈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연식은요. 통일성은 없어요. 반대로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통일성을 강조한 이런 정원은요. 처음에는 반듯하니까 딱 좋아. 그런데 자꾸 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지루해요. 아우 정원이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식 정원은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난잡해 보여. 자꾸 보면 재밌어요.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서양은 대부분 정형식,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은 이런 자연식 형태의 정원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형식 정원을 기하학식 정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기하학식 정원이다. 자, 종류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자, 자연식 정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18세기 영국은 유럽인데 여긴 정형식 아니야? 영국은요. 17세기까지는 정형식으로 가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형식 정원은 자꾸 보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양성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영국은 자연식으로 바뀝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국은 무조건 정형식이 아닙니다. 17세기까지는 정형식으로 쭉 가다가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18세기에는 자연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정원 동아시아와 영국 18세기 영국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면서 회유라는 말 자체가 돈다라는 거예요. 정원을 돈다라는 겁니다.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거닐다. 직접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 다니면서 회유를 하면서 즐기는 이러한 정원 양식이 자연식 정원입니다. 자, 절충식은 뭘까요? 절충식은 뭐죠? 뭘 것 같아요? 얘가 합쳐진 거예요. 얘가 합쳐진 거. 우리나라 경주에 보게 되면 지금 월지라고 하죠. 안압지라는 연못이 있죠. 안압지. 자세히 보면 안압지는요. 남서쪽은 정형식이고요. 연못이 반듯반듯해요. 이렇게. 그리고 북동쪽은 이렇게 자연식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같이 띄게 돼요. 우리 목동의 파리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공원들이 절충식입니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형식 정원 양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평면, 기하학식. 땅이 평지가 쫙 전개가 돼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 무늬가 있는 양탄자를 그냥 쫙 깔아놓은 것 같은 이런 정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평지가 쫙 펼쳐지면서 어떤 기하학적인 땅가름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정원. 이게 평면 기하학식 정원입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에요. 프랑스. 두 번째, 노단식 또는 노단 건축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노단식 정원은요. 경사지가 많아. 자,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단식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경사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정원을 만들어야 돼. 단면으로 보는 겁니다. 정원을 만드는데 바로 여기다 정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렇게 땅가름을 하는 거예요. 땅가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땅을 절성토를 해서 이렇게 땅가름을 해서 여기다가 나무 심고 꽃 심고 정원 만들고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노단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아까 보셨던 이러한 구릉지라든가 산악지형이 많은 나라, 이러한 나라들은 정원이 이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 노단식이 이탈리아가 그래요. 이탈리아. 아까 평면기하학식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했어요? 프랑스였죠. 그죠? 프랑스. 생각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중정식입니다. 중정식. 자, 먼저 중정식은요. 어디냐면 우리 스페인,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
중정 어디? 정원이 가운데 있다. 자,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회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건물이나 회랑. 회랑이란 말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회랑은요,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고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랑으로 둘러싸이고 이 안에 정원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정원이 어디에 있어?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정이에요. 어디에서 발달되었다? 스페인에서 발달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양 조경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연식 정원의 첫 번째 전원풍경식 또는 전원풍경식이라고도 하고 자연풍경식이라고도 해요. 자연풍경식. 멀리 보이는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경관도 내가 정원으로 쓰면 안 될까? 저 경관을 나 정원으로 쓰고 싶어. 그렇다고 저 아름다운 경관을 내 집 앞마당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 경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저거를 내 정원으로 쓰고 싶어. 물리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나는 저거를 관상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담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자연 풍경을,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정원이 전원 풍경식.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18세기 이후에 영국이 이러한 전원 풍경식 양식을 띠게 됩니다. 회유 임천식. 자, 아까 회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유 뭐다? 회유는 거닐다라고 했어요. 돈다. 걸어다니면서 감상한다. 그러니까 이 회유 임천식은 회유, 거닌다. 어디를? 임과 천을 거닌다. 거닐면서 감상한다. 이게 회유 임천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원을 갔다가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감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임천. 자, 임을 다닐 때는, 숲을 다닐 때는 상관이 없어. 자, 연못을 만났어요. 천을 만났을 때는 이 다리를 건너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천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도 만들고 이러한 형태의 정원이 이 회유 임천식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어떤 그러한 이미지라든가 사진을 보시면서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산수식. 아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이거. 제가 뒤에 일본 조경 가서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고산수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조경 나왔다 그러면 고산수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 요 전원풍경식, 회유임천식, 고산수식 세 개 다 자연식인데 이 전원풍경식은 우리나라, 동아시아, 영국, 18세기 영국, 그리고 회유임천식과 고산수식은 어디다? 일본이 많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고산수식 별표를 쳤잖아요. 이 고산수식 왜 별표를 쳤냐면 물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쓰는 조경 소재예요. 물을 쓰지 않아요. 그럼 물 대신 다른 걸 썼겠죠. 뭘 썼을까? 궁금하시죠? 일본 조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수식은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 두 가지만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넘어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형식과 자연식과 절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정형식, 정원양식, 첫 번째 평면기하학식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어떠한 게 있나? 평면기하학식.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프랑스라고 했죠. 프랑스. 평면기하학식. 프랑스는 평지가 많아. 그러니까 평면기하학식이 발달이 된 거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예. 이제 별 한번 칠게요. 보르빅 공트 정원. 자, 니콜라스 푸게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은 그 나라의 어떤 산림,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 부총리 정도 되는 이 니콜라스 푸게라는 인물이 최초로 만든 평면 기하학식 정원, 보르빅 공트. 꼭 기억하세요. 요거. 니콜라스 푸게라는 인물의 보르빅 공트 정원이
최초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이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르비콩트 정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당시 왕인 루이 14세가 일개 재상이 저렇게 큰 정원을 만들어 나는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베르사유 궁입니다. 요거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룰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미지 참고해서 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프랑스. 나중에 여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네이버에 보르비콩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정원이 한번 쫙 나올 거예요. 왜 평면기하학식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노단식이죠. 노단식, 계단식이다. 그럼 편하게 이렇게 할까요? 계단식 이렇게 쓸게요. 계단식. 노단은 뭐다? 계단이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이고요. 이탈리아. 우리나라 경복궁 교태전 후원. 우리나라 경복궁 교태전 후원 어디일까요? 경복궁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궁 중에서 정궁이란 말이죠. 광화문을 들어서서 쭉 가다가 근정전 지나서 뒤로 사정전 지나고 뒤에 중전이 기거하시는 곳 교태전 뒤쪽에 뭐가 있다? 교태전 후원 뭐가 있다? 아미산이라는 정원이 있어요. 한번 또 쳐보세요. 딱 아미산. 그러면 이 정원 자체가요. 노단식으로 이렇게 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단식 경복궁 교태전 후원인 아미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요것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참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빌론 서양조경 들어가서 그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얘가 왜 노단식이냐? 상상도를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은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다 전쟁으로 인해 다 소실됐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었는지까지도 몰라요. 그냥 기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린 상상도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 나무를 심고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정원이에요. 뭐가 보여요? 단이 보이죠. 그러니까 노단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개 기억합니다. 노단식, 교태전 후원, 아미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단식이다. 자, 중정식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뭘로 둘러싸여 있다? 건물이라든가 여기 하나 더 넣을게요. 회랑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볼까요? 회랑. 건물 또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내부 안에 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중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정식 정원은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참 자꾸 제가 중요합니다.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꼭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물의 풍부한 사용. 자, 물이에요. 물이. 중정식 물입니다. 제일 먼저 물이에요. 두 번째 대리석. 세 번째 색채 타일. 이렇게 많이 사용한 조경 소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풍부한 사용을 통해서 물의 존귀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정식은 중세. 자, 12세기, 13세기 이렇게 되겠죠. 수도원 정원이 중정식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 아까 이야기했죠. 스페인 정원도 중정식이다. 그래서 중정식 정원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 이슬람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색채도 같이 아이고 좀 글씨가 틀어졌으니까 다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스페인 정원이 이슬람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같이 좀 얘기 나온 김에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정형식 정원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연식 정원 양식이에요. 전원 풍경식.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죠?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동아시아, 그죠? 유럽의 영국, 넓은 잔디밭을 이용한, 자, 목가적인, 자, 이게 어떤 걸까요? 목가적인 자연 풍경.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감아서, 자, 저 멀리 큰 느티나무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 그리고 양치는 소년이 그 그늘 아래서
자, 책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어. 기대 있어. 상당히 정적이잖아요. 자, 이러한 풍경을 목가적인 자연 풍경이다. 이거를 갖다가 관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풍경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갖다가 정원화시키고자 하였다. 요게 자연 풍경식이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회유 임천식 또 나왔죠. 회유는 뭐다? 거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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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회유. 어디를? 숲과 개천을 거닐다. 그래서 보시면 다리를 가설했어요. 왜 거닐어야 되니까? 주변을 돌면서 경관을 즐겼다. 어디? 일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식 정원, 전원풍경식, 회유 임천식.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산수식. 아까 제가 별 쳤던 거 있죠?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고산수식 한번 가볼까요? 별이 있네. 별이 있죠? 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뒤에 한번 일본 중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축산고산수와 그 다음에 평정고산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4세기, 15세기예요. 요거 일본 조경에서 다룰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고산수식은 자연식이다.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만 정리하세요. 일본 조경에서 또 다룰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축산고산수식에서는 나무를 썼어요. 얘는 산봉우리야. 나무를 다듬어 놓고 자, 쟤는 산봉우리야. 이렇게 관상을 한 거예요. 바위를 딱 세워놓고 자, 쟤는 너는 폭포야. 지금부터 너는 폭포. 모래를 깔아요.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일본 조경에서 하기로 했는데. 좋습니다. 모래를 쫙 깔고요. 갈기로다가 쫙 긁어요. 그러면 갈기 자국이 쫙 나겠죠. 이게 물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깔아서 물을 연상을 시키는 거. 자, 15세기 평정고산수식은 바위는 폭포가 아니라 섬이고 모래는 바다고 두 가지만 나오죠.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나무가 빠졌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축산고산수와 평정고산수의 차이점. 자, 14세기 축산고산수는 나무를 썼어요. 그런데 15세기 평정고산수식에서는 나무를 쓰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바위와 모래만 사용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정형식과 그 다음에 자연식 정원을 다 살펴보게 된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지우고 갈게요. 깨끗하게 좀 더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정원 양식이 발생된 요인을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첫 번째 기후가 있어요. 기후가 있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막 국가인 나라는 모래 폭풍이 불고 더워요. 막 그러니까 높은 담을 세워서 폭풍을 막아야 되고 녹음수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가겠죠.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프랑스는 평지가 많으니까 평면기압식,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경사지가 많으니까 노단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와 지형 이렇게 가고요. 사회환경 요인, 종교와 사상, 자, 신선사상. 요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신선사상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신선사상이 뭐냐?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신선이 살고 있는 곳처럼 꾸며놓고 살고 싶어. 나도 신선이 살고 있는 곳처럼 만들어 놓고 살고 싶어. 이게 신선사상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불교. 아까 고산수식 일본의 불교 영향이라고 했죠. 자, 중세는 폐쇄적인 수도원 정원이 발달이 됩니다. 중세시대는요, 암흑기예요. 왕권과 교황이 대립하던 시기. 막 싸워요. 그러니까, 너무 문 열고 나가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문을 닫아버려요. 그냥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상당히 폐쇄적인 정원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중세시대는 폐쇄적인 수도원 정원이 발달되었다. 중세는 폐쇄적인 요거 잘 기억하실게요. 이렇게 중세는 폐쇄적인. 그래서 12세기, 13세기, 14세기 초반까지 상당히 폐쇄적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15세기에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르네상스. 그죠? 문화부흥기라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문화의 꽃이 피면서 정원 양식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족성이에요. 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영국의 풍경식 정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거는 일본의 고산수식 정원은 축소지향적인 일본의 민족성. 아까 고산수식은요. 종교로 봤을 때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민족성으로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은 축소지향적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민족성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역사성 나오죠. 르네상스 15세기 딱 가면서 문화의 꽃이 펴요. 그림도 막 나오고 음악도 발달이 되고 막 그러면서 어때요? 먹고 살만해? 개방적. 중세는 싸우니까 폐쇄적.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는 개방적 형태의 정원이 발달되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방지원도. 자, 볼까요? 방자는 네모방자, 지자는 연못지자, 원자는 둥근, 도자는 섬도. 자, 방지원도 이렇게 된 거예요. 네모난 연못에, 그쵸? 방지예요. 네모난 연못, 둥근 섬. 우리 궁궐정원을 가보게 되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방지원도. 또 다른 말로 천원지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천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섬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이에요.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 그죠? 그래서 지방 이렇게 되는 거죠. 뭘까요, 이거? 음양오양이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원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신선사상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중엽 이후로 가면서 음양오양과 풍수지리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후원양식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형태로 발달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예상문제가 있죠. 저랑 같이 예상문제를 풀면서 요 단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상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식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식 정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정원 양식이 정형식과 자연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식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전원풍경식. 그렇죠? 우리 한국과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전원풍경식이죠. 그 다음에 회유임천식 일본이었죠. 일본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었고 고산수식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풍경식과 회유임천식, 고산수식은 우리 자연식 정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평면기하학식은요 정형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대표적이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식 정원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주로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발달되었다. 서아시아와 유럽에서 발달된 것은 정형식이죠. 정형식. 두 번째,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구성됐다. 자, 이것도 정형식이에요. 마찬가지죠. 경관 구성에 있어서 조화적 구성을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요거는 자연식입니다. 요거는 자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정원의 특징은 조화를 이룬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네 번째, 수목에 강한 전정을 해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다듬는다. 토피어리라고 합니다. 토피어리, 형상수 토피어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형식에서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조화는 자연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식 정원을 세분화했다.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이제 나라별로 정원 양식을 한번 묶어보자라는 얘기죠. 자, 1번 전원풍경식 중국, 2번 회유임천식 영국, 3번 고산수식 일본, 4번 중정식 정원 이탈리아.
자, 올바르게 짝져진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산수식은 일본의 실정시대 때죠. 우리 무로마치 시대 때 일본의 정원 양식입니다. 이 3번이 답이 되겠죠. 이 전환풍경식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중국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요거는 영국으로 가볼게요. 자, 회유임천식 영국이 아니라 얘는 어디로 가볼까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의 중정식 이탈리아가 아니라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죠? 그렇죠. 스페인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정원 양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형식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양식은 간단하죠, 이거 그죠? 평면기하학식, 노단식, 중정식, 회유, 임천식, 정형식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연식 정원이 하나 있네요. 4번이죠. 회유, 임천식.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정형식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양식. 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전환풍경식, 노단식, 회유임천식, 자, 고산수식. 자, 전환풍경식은 자연식입니다. 그 다음에 노단식은 정형식이고요. 이탈리아죠. 그 다음에 회유임천식, 일본 자연식이고 고산수식 마찬가지 자연식이었죠. 답은 2번 노단식 이탈리아 가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정형식 정원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동아시아, 유럽의 18세기 영국에서 발달하였다. 요거는 자연식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자연식.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쵸? 정형식 정원의 특징이죠. 요거는 정형식. 수목을 전장에서 기하학적인 형태로 만들었어요. 정형식. 직선, 원, 원호 등이 즐겨 사용됩니다. 얘도 정형식. 2번과 3번, 4번은 정형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아시아와 유럽 18세기 영국에서 발달되었다. 이거는 자연식 정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7번 정형식 정원을 세분화했다. 올바르게 짝져진 거. 이번엔 정형식을 한번 묶어보는 거죠. 평면기하학식 이탈리아가 아니라 어디예요? 어디죠? 프랑스죠. 그렇죠. 프랑스. 자, 노단식 프랑스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산악지형이 많은 곳.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중정식입니다. 중정식은 스페인. 가운데 있는 맞죠? 3번은 맞는 내용이고 회유임천식 독일이 아니라 회유임천식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일본이 되겠죠. 일본.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참고로 구성식이라고 합니다. 구성식.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중 실용성과 자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의 조경 양식은 자, 여기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식에서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정형식. 그리고 자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형식과 자연식이 합쳐진 거죠. 뭐죠? 절충식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원 양식으로 올바른 것은 박스 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건물로 둘러싸인 내부. 건물로 삥 둘러싸여 있대요. 그리고 가운데 정원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수로가 있는 정원입니다. 수로, 캐널이라고 하죠. 수로가 있는 정원. 중세 수도원, 그리고 스페인. 자, 스페인, 수도원. 그러면 중정식이죠. 스페인 하면 중정식이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0번으로 가볼까요? 정형식 조경 중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 정원에 속하는 형식. 프랑스는 뭐예요? 평면기하학식이죠? 간단한 문제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될 것이고.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정원 양식으로 틀린 거.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의 노단식 정원. 이탈리아는 노단식이 발달되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계단이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뭐의 영향이에요? 지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제의 국남지 그리고 신라의 안압지 얘는 뭐예요? 신선사상이죠? 신선사상.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중세 수도원, 수도원이니까 당연히 종교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은 1번. 이탈리아는 종교가 아니라 지형의 영향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정원 양식의 발생 요인 중 자연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기후, 지형, 식물, 종교. 자, 1번과 2번과 3번은 자연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문환경이 되겠죠. 사람과 관련된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 다음 정원 양식의 발생 요인 중 사회환경 요인으로 올바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1번, 3번, 4번은요. 자연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민족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 인문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환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 민족성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이탈리아 노단식 정원이나 프랑스의 평면기하식 정원에 영향을 미친 요소. 이거 조금 전에 아까 노단식을 정리했잖아요. 프랑스는 평지가 많으니까 평면기하식.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산악지, 구릉지가 많으니까 노단식. 뭐의 영향입니까? 지형의 영향을 받은 거죠. 2번이 되겠죠. 자, 15번 갑니다. 다른 나라의 조경 양식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거. 과학기술, 자연환경, 암석, 수목. 뭘까요? 다른 나라의 조경 양식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거. 기술일까요? 아니면 자연환경일까요? 아니면 암석일까, 수목일까? 왠지 이 3, 4번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가장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 프랑스가 노단식을 만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이탈리아가 프랑스처럼 평면기하식을 만들려면 다 흙을 절도를 해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요 자연환경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 강을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고요. 일단은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생략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풀어보시면서 요 2강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